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핵심 군사 무기들을 속속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엄청난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국들이 지속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방 분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산 고체 로켓 엔진 시험 성공 등과 관련해 소형, 초소형, 군사용 위성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연에서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체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즉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의미합니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발사체 사거리와 중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고체 로켓 엔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국방 우주 전력이 강화된 건데요. 앞으로 우리 군은 이 발사체를 이용해 대북 정찰용 소형 초소형 위성을 우주 저궤도로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2024년에는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 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이 민간에도 관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을 밝히면서 앞으로는 민간 분야 소형 위성 발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주 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도 곧 발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상공 600에서 800km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발사체입니다. 1단에는 75톤급 액체엔진 4기, 2단에는 75톤급 액체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엔진 1기가 사용됩니다. 누리호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지구 저궤도상에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누리호는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독자 우주 발사체를 가진다는 건 자국의 위성을 원하는 시점에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현무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통해 지상 발사체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현무미사일의 정확한 탄두 중량과 형태는 극비에 붙여져 알려지지 않았지만 탄두만 8톤가량이라고 밝혀지면서 현무미사일 개발 사실만으로도 우리 군의 축적된 기술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현재 지상발사체 분야의 경우 민군의 축적된 기술인 고체 연료 엔진, 액체 연료 엔진을 융합해 우주산업과 국방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로켓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성장해왔는데요. 과거 8톤급 과학 로켓으로 시작해 이제는 300톤급의 우주 발사체로 진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공우주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긴 시간 동안 이 연구를 담당해왔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 누리호 개발의 초석은 바로 KSR 계획입니다. 이는 국산 과학 로켓을 최초로 쏘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989년에 설립된 항우연은 1993년 1단 과학 로켓 KSR-1 발사에 성공했고 곧바로 2단 중형 로켓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1997년에는 KSR-2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 5년 뒤 마침내 KSR 계획의 마지막 모델이자 국내 최초 액체 추진 로켓인 KSR-3 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대한민국이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토대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누리호 개발의 기반이 된 나로 우주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로켓을 쏘는 발사대인 우주센터는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나로 우주센터 준공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우주센터 보유국이 됐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 발사 운용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했고 지난해엔 누리호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대를 추가로 건설해 새로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 땅에서도 2013년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가 날아올랐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나로호로 100kg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한국의 최초 우주 발사체입니다. 로켓 강국 러시아와 협력해 만들어진 나로호는 1단 러시아 액체 엔진과 2단 한국 고체 킥 모터로 구성됐습니다.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은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기술 자립의 기초가 됐습니다. 또한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클럽에 11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페이스 클럽은 자체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를 자국 영토에서 발사해 성공한 국가를 말합니다. 나로호 개발을 딛고 이제는 국내 기술로만 제작한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누리호는 발사 전 비연소 종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비행 모델 조립과 발사대 점검 등 최초 발사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사 전 비연소 종합시험을 마친 비행 기체의 단을 분리하고 실제 비행을 위한 화학류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까지 비행 모델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일 이틀 전까지 기체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발사 전 비연소 종합시험은 영하 183도에 산화제를 투입했다 빼내는 과정을 통해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미 우리 정부는 발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누리호의 기술적인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이제 발사 당일 기상 조건과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분석 등만 발사 성공 조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 상황은 발사 일정이 변경되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 아말과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도 기상 상황에 의해 예정보다 5일, 1일 연기된 바 있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누리호 발사 예비일을 이달 21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사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상 변수만 없다면 예정대로 누리호 발사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군사위성과 과학위성 등 다양한 우주 개발이 가능한 7대 우주강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주 개발을 통해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등 초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최첨단 군사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공위성이 없으면 군사력과 첨단 기술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 개발과 그 기술 역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일본에 비해 수십 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었던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은 이달 중순 누리호 발사를 통해 최첨단 우주 기술을 확보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 나사가 우주 개발에 참여를 요청할 정도로 우주 신생국으로서 높은 발전성과 그 기술력을 입증받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75톤 액체 로켓 자체 개발과 이를 4개로 묶어 클러스터링하는 최첨단 우주 기술을 개발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비로소 한국은 우주 개발 분야에서 날개를 다른 것인데요. 우주 관련 기술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할 점은 관련 기술들이 강화되면 주변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감시하기도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국방 우주력 발전과 더불어 미래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군은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신설하고 더욱 확장된 우주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주센터는 공군의 우주 전략과 우주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우주 영역이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주 무기체계 전력화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군 우주력 발전을 위한 신규 소요 창출 등 우주 역량 강화를 주도해 우주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 우주 안보 임무도 수행할 방침입니다. 우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각국의 우주 군사와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우주 무기 체계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바로 옆 일본의 우주작전대는 현실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설된 일본 우주작전대는 그 거창한 이름과는 다르게 20명의 소규모로 구성돼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엄청난 일들을 할 것 같지만 일본의 우주작전대의 주 임무는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2023년까지 감시용 레이더도 도입되지 않아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국의 우주센터는 우주 군사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우주작전대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면서 7대 우주 강국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영공을 넘어 우주까지 그 국방력을 확장하려는 한국의 국가 우주안보 구축이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오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까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